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적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입니다. 와! 네, 저희 아우라의 어떤 컴퓨터가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침 일찍 일산에서 이렇게 천안으로 오면서 이렇게 길을 봤더니 아까 우리 호스트님의 말씀대로 예쁜 꽃들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봄이 지금 시작이 됐구나. 예쁜 꽃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앞으로 활짝 예쁜 꽃이 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일을 만났으니까.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분은 좀 성공을 했으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희 혹시도 초창기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성공자들을 보면서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결과론적인 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보세요. 어머나, 진짜 어머나죠. 깜짝 놀라시죠? 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어때요? 비전 있죠? 예. 지금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이렇게 제 외모도 변화가 있었지만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하셨던 우리 호스트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원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꿈들을 가져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도 공부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제 주연도 되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예체능에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한 경제력이 뒷받침돼줘야 된다라는 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선생님이셨거든요. 5남매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딱 들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 세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돈 많은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일산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신도시에 땅 부자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바로 아이를 갖고 남매를 이제 키우는 그런 상황에서 애만 잘 키워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얘만 잘 키우면서 열심히 주부 생활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꿈판에 쓰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볼보, 아우디, 벤츠. 저는 이 세 가지 차를 7년 동안에 다 탔어요. 그 정도로 좀 부유한 그런 주부의 생활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누구에게는 굴곡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이제 위기가 닥쳤죠. 저희 남편이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잘 믿어요. 그래서 사인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인이 잘못돼서 이제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서 저희 집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은행의 압박을 받으면서 막 그런 힘든 상황에 저희 남편의 멘탈이 어땠겠어요? 완전 바닥이었겠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친구를 잃은 슬픔과 또 어떤 그 마음의 상처, 재산을 잃은 그러한 멘탈로 정말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잘 살기도를 할 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애들하고 저는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요.
애들만 한 7, 8년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딱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내 몸, 노동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가사도우미 파출부를 생각해냈어요. 네, 놀랍죠.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당장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삶이 그렇게 크게 나아졌을까요? 돈이 모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시간에 안에서 저는 이것을 비즈니스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제품이 좋은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비염과 아토피로 건강해졌기 때문에 제품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여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이런 걸 많이 주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럼 제가 잘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 또 오고 그래서 이런 일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구나.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구나. 영업을 잘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쳐다보지 않았는데 제가 딱 1년 정도 파출부를 하고 나서 이 일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완전히 달랐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집중을 해서 하면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다라는 걸 제가 플랜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다 이렇게 은행에 넘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저희 집의 하우스에서 생활을 했던 그 상황에서도 그것마저도 쫓겨날 판에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전라도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1년 동안 아이를 맡겼어요. 아이들하고 약속했죠. 딱 1년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고 1년 있다가는 반드시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했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큰 돈이 모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원룸을 구해서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큰애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엄마는 너무 행복한데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 방이 없다고. 원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약속했어요. 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의 방을 엄마가 꾸며주겠다고. 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뱉고 이 약속을 내가 선포하면요. 사람은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집중을 해서 제가 정말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신기하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아이 중학교가 3월에 입학하잖아요. 2월 28일 날 제가 그 농가주택을 제가 가지고 2층짜리 집을 지어서 들어갔죠. 그로부터 다시 박수를 치세요. 놀랍죠? 그로부터 지금 다시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여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어떤 삶? 어떤 자유? 건강에 관한 자유, 돈에 관한 자유, 어떤 시간에 대한 자유. 이 세 가지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저는 이 세 가지의 자유를 이 시간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어가는 방식이 왜 이 세 가지의 자유를 누릴 수 없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소득, 노동수익의 안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지금 흔히 직장생활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전문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노동소득을 가져가고 있죠. 저 역시도 파출부였고 금액이 크고 작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노동소득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이 일은
권리소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삶을 좀 더, 내 미래를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바꾸려고 하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앞으로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우리는 싸우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 그렇죠. 누가 골골골하는 100세를 원해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책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웰리스 사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 건강에 관한 아이템을 절대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미래를 설계할 아이템은 건강이라는 거. 자, 지금 현재 이런 건강에 관한 사업들은 회원제 직접 판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쁜 광고 하시는 분 있죠. 뭐 전지현보다 고현정 뭐 이런 분들. 저는 그분들보다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모두도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이 광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세요? 자,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뭔가를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보여주는 것들,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그들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신뢰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에 관한 아이템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판매를 통해서 좀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들은 어떤 중간에 있는 광고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회사랑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럼 내가 만족도가 크죠. 좋다라고 느끼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품을 사서 먹는 게 아니라 그 회사랑 어떤 직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저렴한 가격에 회원가에 뭔가를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럼 이분도 만족도가 커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판매들은 어떤 거냐면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그들로부터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나로부터 이 소비 인프라가 그물망처럼 형성이 돼서 이 소비망 안에서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수익적인 개념으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소득을 나눠주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통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광고비, 이런 것들이 줄여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품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하게 뭐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매출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수익이 배분이 됨으로써 회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확보가 되겠죠. 자, 이게 진짜 사업이 될 것인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러한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굉장히 비즈니스,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용어 자체가 무거워서 뭔가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좀,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정말 좋은 소비를 내가 함으로써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을 때 이 인프라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20세 이상의 누구나 소비를 하는 사람은 소비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죠. 어디에다가 큰 샵을 차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부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먹고 쓰고 없어지는 소비를 통해서 권리소득이라는 게 창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비가 좀 작아 보여요. 내 소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이 소비가. 그런데 이들을 통한 소비, 그들이 소개한 소비, 그들로 인한 모든 소비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소비를 하지만 이 소비들이 뭉쳐지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게 돼요.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법 이전에 법이 통과가 되고도 이러한 산업들이 육성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하지 않지만 제품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제품이 좋아서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누가 돈을 벌어서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제품만 좋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요? 제품만 좋으면 평생 내가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되는 수가 있고요. 돈을 누가 벌었다고 해서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이 있다라는 거. 수많은 전문가들이 책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회사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러한 소득을 누가 줘요? 회사가 주죠. 그리고 이러한 나로부터 인프라들은 자식에게까지 대대손손 상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회사가 정말 탄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와 이념과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게 내구재가 계속 유통이 되다 보니까 지구세상 끝까지 팔아야 되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단 제품의 제품군은 소비재여야 되죠. 먹고 쓰고 없어져야 이들을 통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좋다. 내 느낌만 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월등한 기능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수익적인 구조예요. 인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만 수익을 벌어가는 건지 또는 내가 시간 속에서 어떠한 그 팀들을 가져가거나 내 그룹에 있는 매출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매출량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매출의 리스크라든지 어떤 영업적인 것을 떠안아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나의 소비를 바꿈으로써만 다 올라오게 되는 내 네트워크 안에 소비가 다 올라오게 되는 시스템 그리고 수익적인 구조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천운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만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진정한 건강 과학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미국 본사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해로 해외를 많이 못 나가게 돼서 이제 만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미국 본사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다녀왔거든요. 지금 유타주에 있는 유사나 본사의 그림이에요. 자, 유사나는 지금 현재 미국 본사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24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원 서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 번호 하나로 24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제품은 미국의 유타주에서 만들어서 다 전 세계로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기업가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기업가의 마인드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싼 원료, 이윤 창출 이게 먼저죠. 자, 그러한 기업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은요, 우리가 그런 품질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유사나의 창립자이자 지금 명예회장님이세요. 이분은 경영보다는 연구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가면은 그 피 검사하는 진단시약 있잖아요. 그거를
진단시약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세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면역학 박사, 생명과학자,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모든 명예와 본인들의 이념을 가지고 세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세포를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제품의 브랜드가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업이나 제품을 전달할 때 나나 회사가 내가 전달했던 그 사람이 어떤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나나 회사가 못 해줄 때 나라 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너무 든든하겠죠. 그게 직접 판매 공제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선택할 때요, 그냥 아무 회사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보고 선택을 하셔야만이 나도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죠. 지금 현재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는 52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형의 상품들 있잖아요. 어떤 폰지라든지 어떤 코인 이런 것들, 보험 이런 것들은 이러한 업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회사를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회사를 바라보는 것들, 그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그 뉴욕 증시라는 곳, 우리나라 삼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부채가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오신 거예요. 이런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의 어떤 부채라든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 세계 투자의 왕이죠. 자, 이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완전하게 자산의 가치예요. 회사를 보는 안목과 비전을 정확하게 읽으셔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조언을 얻죠. 포브스지에서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향후에 롱런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인터뷰. 자, 그래서 회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쁜 회사가 있죠. 두 번째 달랑달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월마트나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도 알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건강 쪽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가장 롱런할 회사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백악관에서 그 마이크로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서 향후의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향후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할 때 세포에 관한 지식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갔어요? 2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사나의 자문위원회를 연구진들을 과학자들을 모시고 가서 함께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R&D 연구개발 부서가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유사나는 이러한 업에서 몇십 년을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냥 영양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양제가 세포를 젊게 하고 재생시키는 특허받은 독점 기술을 개발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아까 예뻐지고 날씬해지는 거예요. 점점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저는 세포과학의 전문 기업에서 세포 성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도 이렇게 될 겁니다. 유사나는 이러한 대학이라든지 유수의 이러한 그 대학의 이런 논문이나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로 업무 제약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제품은 소비재여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재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영양, 그리고 우리 지금 제 몸매를 보고 아까 여러분들 다 뭐라 그랬어요? 이슬만 먹고 사냐고, 그죠? 네, 저는 유사나 먹고 살아요. 다이어트, 그 다음에
피부에 광나는 페이셜 케어 이 세 가지의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제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양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밥만 잘 먹으면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무엑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으시죠. 밥으로는 영양이 채워지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는 하나씩 섭취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선택을 하고 또 약국에 가서 뭔가를 소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좋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몸에 가서 얼마 정도 일을 한다. 얘는 꾸준히 먹었을 때 독이 된다. 10,000원의 제품을 사면 10,000원의 가치를 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선택하기엔 너무 좋겠죠. 자, 그게 바로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TV에서도 한번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여에스터 박사라든지 닥터덕이라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캐나다라는 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5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육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프지 말라는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무분별한 회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캐나다 보건성에서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25년 전부터 이 책들을 4년마다 한 번씩 다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영양제를 검색해도 이 책이 뜨죠. 자, 이 책 안에서 몸에 쌓이는 독성은 하나도 없고요.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효능은 1이라는 거. 이 브랜드가 어디예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의 유사나의 제품은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을 17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영양제를 처방하는 편람전이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PDR이라든지 CPS. 이 안에 이 제품이 등재되어 있어요. 전문성이나 어떤 안정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컨슈머 랩이라는 거, 소비자 연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다 걷어들여서 성분이나 이런 함량을 블라인드 테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를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컨슈머 랩에서 인정한 유산 헬스 사이언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대상에 2년 동안 연속. 어마어마하죠? 네,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먹어야죠.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예민해요.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그분들의 인생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유사나의 이 제품을 굉장히 사랑해요. 제품을 먹는다는 거예요.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유사나 이런 브랜드로 우리는 지금 전 세계 3,000여 명이 넘는 이런 금메달리스트 운동선수들을 제품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자, 이분들은 정말 가장 좋은 것만 먹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운동선수들을 제품으로 후원하는 회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아까의 얼굴하고 지금의 상태, 비포 사진하고 얼굴이 어때요? 예, 탄력이 있고, 예,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저는 화장품을 함부로 못 바꿔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분, 어떤 사람은 주름, 미백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피부의 세포 자체가 건강하게 피어나면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유사나의 이 셀라비브라는 이 화장품 자체는 그냥 바르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는 황산화제.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안에 어떤 기능을 떠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래요? 파라벤. 화장품이나 이런 샴푸나 바디는 고여있는 물 정제수가 거의 7, 80%가 들어가고 나머지 성분이 유입이 되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죠. 그러니까 썩지 말라고
뭐를 넣어요? 합성 방부제인 파라벤을 다 넣고 있다라는 거죠.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바르면 씻고 바르고 씻고 바르고 우리는 도구로 씻고 도구로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내분비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란을 시켜서 요즘에 자궁암, 갑상선, 유방암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파라벤. 우리는 계속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때 보고 잊어먹고 또 마트에 가서 향을 맡아보고 샘플 많이 주는 걸 산다라는 거죠. 건강은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파라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도 2년 동안 상온에 보관을 해도 절대 변질이 되지 않는 게 과학적인 기술력이고요. 거기에다가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끔 만드니까 시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예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앞으로 쓰신다면 뭘 쓰셔야 돼요? 셀라비브를 쓰셔야 돼요. 피부 미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 제 몸매가 나왔어요. 특정 부위를 빼야 돼요. 그죠? 아, 자, 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지금 또 봄이니까 옷도 얇아지니까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굶거나 뭔가를 뭐 주사를 맞거나 지방을 뭐 이렇게 분해하거나 식욕을 억제하거나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산화의 이 다이어트의 원리는요, 그거예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줘서 비움과 체움을 통해서 내 몸을 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을 이렇게 낮춰주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탄력을 주는 그런 다이어트라는 거죠. 이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가 들면 적게 먹고 이렇게 운동해도 살 잘 안 빠지죠. 호르몬이 변해 있고 염증의 수치가 높아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어요. 오, 근데 뒤태 보고 누군가는 쫓아오겠죠. 앞에 보고 도망가더라도. 네, 이러한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유산화의 제품입니다. 자, 제품군을 들어보시니까 먹고 쓰고 바르고 싶죠? 예. 근데 돈을 쓰기만 하실 거예요? 돈도 버실 거예요? 그렇죠. 왜 돈을 쓰기만 해요? 바보처럼 돈을 버셔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유산화는 소비를 하고 예뻐지고 나와 같이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사람한테 이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면 끝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가는 보상 플랜 안에 있었어요. 저도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차등의 지급을 줬어요. 직급이라는 걸 줘서 퍼센테이지를 달리 줘서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매출을 요구하고요. 이 직급에 따르는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려면 개인 매출과 그룹 매출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산화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20%를 나눠줘요. 오래 했던 사람은 잘하니까 21% 갖고 이제 시작했던 사람은 3%에서 시작하면 시작 전부터가 다르겠죠. 예. 자,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대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 매출 받고 싶으니까 중간에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빼기도 하죠. 그런 회사 많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그런 대수의 제한이 전혀 없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냥 소비자가 먹는 1포인트라도 똑같이 다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막 그렇게 영업을 뛰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이게 채워지는 거는 유산화는 어떤 그 포인트가 내가 가지고 갈 거는 주에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월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PT가 잘렸네요. 오늘 컴퓨터가 저의 그 에너지에 못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다 똑같은 보상 플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돈을 쓰지만 않고 번다라고 하면 이 보상 플랜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돈이 어떻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초반에 이 회사에서 내가
소비를 하는 거고 이들을 누군가에게 이 소비의 가치를 알리는 거고 이 소비자가 회사랑 직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추천했던 것들이 전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천하고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이들이 소비해서 만족도가 크면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이 모든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산화는 맨 끝에 있는 1포인트라도 나한테까지 대수의 제한 없이 다 올라와요. 맨 마지막 그룹에서 2000포인트가 발생이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사람이 500포인트라면 그 500포인트는 위로 다 공유가 된다라는 거.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점수 올라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해서 유산화는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활동을 하게 되면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치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도 하지 않고 뭔가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전달이 되겠어요? 그게 진정하게 내가 진실성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유산화는 내가 경험한 만큼 온라인상에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줘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가게 하나에서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코드는 200포인트 정도. 아까 그 금메달 리스트들이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5포, 6포까지 먹는 헬스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4박스 정도예요. 나하고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 주기 싫으면 그냥 친정엄마하고 친정아빠 드리면 돼요. 이렇게 4박스를 이렇게 드시면 이제 코드 하나가 열리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우리 가족 모두 3개월 동안 영양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한번 이런 몸매로 재탄생을 한번 해보고 싶거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성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400에서 500포인트 정도를 경험을 했을 때는 유산화에서 이분은 가게를 3개를 오픈을 해줘요. 왜? 사람은 경험치만큼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열려요. 그래서 코드 3개는 더블 적립이 돼요. 잘 보세요. 유산화에서는 돈을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미국 회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로 다 같이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원 서버기 때문에 주급으로 줘요. 주급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4년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포인트를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환율로, 우리 1150은 지금 환율이죠? 이렇게 주고요. 돈을 줄 때는 다 똑같이 20%를 준다 그랬어요. 누구나 나의 코드를 가져요. 그 코드를 중심으로 2개 유통 라인 중에 작은 실적의 20%를 정산해줘요. 마감하고 정산은 달라요. 정산을 해준다는 건 나머지 점수를 이월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준다고요? 나로부터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점수는 나한테까지 똑같이 정립돼. 얘를 중복 매출 무한 인정, 유식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대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포인트를 다 같이 이렇게 합산을 해줘서 나의 코드에서 5천 점이 딱 되면 가게를 또 줘요. 신기하죠?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플랜으로 풀어볼게요. 누구나 코드를 똑똑한 사람들, 이 플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다 코드 3개로 해요. 다 이해력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코드 3개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 3개가 이렇게 내가 오픈이 됐을 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500포인트 정도를 뭔가를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500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이 다 내 가게예요. 2번의 왼쪽으로 1번의 왼쪽으로 500포인트가 같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를 소개했는데 이 친구도 500포인트를 구매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분이 일으킨 500포인트가 2번의 오른쪽으로 1번의 왼쪽으로 또 올라왔어요. 시뮬레이션의 눈을 따라가세요. 자, C에서 제가 누군가를 소개했는데 이 500포인트가 또 위로 쫙 올라왔어요. 3번의 왼쪽, 1번의 오른쪽으로. 신기하죠? 이렇게 2번 적립이 되는 거예요. 더블 적립. 자, D라는 친구를 제가 소개했을 때도 500포인트가 같이 공유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나는
나의 인프라, 사람의 인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닌데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인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분을 소개했는데 이분들도 한두 명씩을 전달하실 분들은 다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한두 명이 없겠어요. 이분들에게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알려줬더니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더니 시간 속에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맥이 아니고 그 다음 인맥, 그 다음 인맥으로. 그래서 내 수익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순간에 커져요. 유산화는. 그래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냐면 A라는 친구의 그룹에서 누군가에게 100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들이 다 같이 합산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2000포인트가 어디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나 혼자 하는 매출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2000포인트를 다 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전달이 되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은 반드시 와요. 그러면 A, B, C, D 그룹에서 이러한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2000점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번에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2000점, 2000점, 1500점, 1000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합산이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더블 적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3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유통란을 가져가는데 1번은 덤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당을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는 뭐 포인트 이런 거 말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나의 3번 가게에서 이렇게 1000점, 작은 점수의 20%가 주급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3번. 자, 1000점, 20%, $200. 자, 2번 가게, 2000점에 20%, $400. 1번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동시에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2500점에 20%, $500. 달러가 1150원의 환율로 바뀌면 돈이 얼마예요? 126만 5천 원. 이게 월급이 아니라 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4주 동안에 126만 원. 제가 단위가 커요. 제가 제 인컴을 얘기했네요. 126만 원이 4주 연속으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네.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신기하게. 정말 놀랍게도 2명이 4명이 되고 이 4명이 8명이 되는 이 축적과 레버리지 안에서 이 시간이 반드시 와.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배지 다신 이 앞에 분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유산화의 플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아까 제가 나머지 점수가 2월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점수가 딱딱딱 안 맞아 떨어졌어요. 어떤 데는 1대1의 비율에 맞춰야지 돈이 되고 어떤 데는 2개의 라인 중에 2대1의 비율에 맞춰야지 돈이 되고 우리가 귀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못 맞춰요. 그래서 유산화는 작은 점수에 20%를 주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2월을 시켜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늦게 시작돼서 지금 빨리 가셔야 되나 봐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네. 자, 요렇게 저번 주에 이러한 그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번 가게에서는 2000점에서 수당이 떴고요. 3번 가게에서는 이렇게 500점이라는 점수가 남았고요. 1번에서는 1500점수가 남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주의 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인프라들이 형성이 돼서 누가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 누가 많이 소개할지 적게 소개할지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작은 실적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인프라가 채워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인프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무한대로 잡아주지만 누구에게나 각각의 코드에서 한 주에 5000점, 5000점이 될 때에 가게를 또 줘요. 신기하죠? 가게가 또 나온다고요? 주급도 주는데 가게를 또 줘요. 놀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게 하나 차려면 몇 천만 원, 몇 억 드는데 가게를 준다고요. 근데 주급도 주고 이 4번 가게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의 코드에서 2개의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2개의 레그가 있잖아요. 이 4번을 옆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4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코드를 중심으로 2개의 라인 중에 밑으로밖에 못 내려와요.
누군가의 밑으로밖에 못 내려가요. 여기에서 돈을 주는 방식도 작은 실적의 20%, 나머지 5천 맥스는 똑같은데 밑으로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은 인맥이 있죠. 저는 시간 속에서 일을 잘하게 됐어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잘하게 돼요. 나의 능력과 이분의 인력을 협업했더니 또 다시 유통 라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4번의 레그에서 뭔가가 포인트가 이렇게 만약에 이들과 같이 풀었을 때 500포인트가 발생이 되면 이 점수에 따른 4번에서도 수당이 나겠죠. 500에 20% 얼마? 계산을 빨리 하죠. 네? 계산 못해도 돼요. 유사나의 슈퍼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요. 500에 20% 100달러가 나와요. 근데 이 점수가 어디로 가냐라는 게 중요해요. 1000점이잖아요. 합치면 이 1000점이 이 사람 나의 2번의 오른쪽, 1번의 왼쪽으로 쫙 같이 올라와요. 신기하죠? 내가 돈을 더 수당을 늘려가려고 누군가의 밑으로 내 가게를 새롭게 유통난을 가져갔던 게 나의 파트너들에게도 힘이 되고 내 가게를 받쳐주는 시스템. 놀라워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 리엔트리가요. 하나의 코드에서 2개씩 나와요. 1번에서 또 맥스가 되면요. 5번이 나오고요. 2번에서도 언젠가는 유통라인을 가져가면 수당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또 나와요. 4번, 5번 나오면 6번, 7번이 나오고 3번에서도 유통라인을 가져가면 수당이 발생이 되면서 5천, 5천이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7번, 8번 무한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은 40 몇 개라고 하더라? 놀랍죠? 저는 이제 뭐 14개밖에 안 돼요. 네.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디 위치에다 놓을지 이거 내가 결정해요. 회사에서 절대 푸시하지 않아요. 내 비즈니스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윈윈하고 싶은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스폰서가 밑으로 내려와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띄워주면 같이 시너지를 받아 살 수 있겠죠. 내 가게가 내 가게를 받쳐주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받쳐주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받쳐주고 이렇게 윈윈하는 비즈니스. 완전하게 플랜이 달라요. 집에 가서 이 보상 플랜을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 유산화를 선택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추가비시 때문이에요. 하나만 맥스를 시켜도 한 달에 700, 2개 맥스 시키면 800, 900, 3개만 맥스 시켜도 계산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있으면 집에 가면 스타트 킷 안에 사업 안내서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빅 비즈니스라는 거. 이렇게 내 가게는 다 밑으로밖에 못 들어와요. 옆으로는 못 해요. 내 가게 밑에 내 가게가 주렁주렁 달려서 어마어마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 내 가게가 있는 거고요. 자, 유산화는 이 모든 가게에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많은 매출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회사에 가면 저 같은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 매출을 1000만 원을 해야 된대요. 그거 언제 다 해요? 유산화는 뭐뭐 하면 된다고요? 소비만 하면 돼요. 나의 추가 비씨가 수십 개고 몇백 개여도 내가 하는 거는 한 달에 주급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20에서 40만 원 먹는 게 끝이에요. 직급이 높거나 뭐 낮거나 뭐 가게가 많거나 몇 천을 받거나 굉장히 합리적이죠. 소비만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게를 계산할 때 700, 800, 900 어떻게 그 돈이 나올까요? 여기 보시면 자동이체 맥스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5,000점이 이 가게가 최대로 되면 우리가 1,000달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5,000점이 새로운 인프라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뜨는 5,000점이 아니라 이들이 완전한 유산화의 매니아. 내가 자동 주문으로 이 제품을 먹겠다라는 내 하부의 포인트가 5,000이면 유산화에서는 하나의 코드당 한 주에 자동 오토 보너스 250달러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꽉 차면 1250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 권리소득이겠죠. 근데 그 시간이 와요. 왜? 유산화의 제품력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많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까? 언제 나는 그 돈을 벌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산화는 굉장히 심플하다고요.
브랜드 체인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쓰는 거 독이 된지 해가 지는지 모르는 영양제나 다이어트 화장품을 전 세계 최고가 인정한 이 브랜드로 애용을 해요. 그럼 예뻐지죠. 건강해지죠.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사업이나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건강이나 다이어트나 화장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품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제하고 축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레버리지가 시작이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명씩들만 소개하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한 명씩 소개하면 2명이 되죠. 그리고 이 2명이 이렇게 소개하면 4명이 되죠. 소개의 레버리지를 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한 명씩만 소개하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이 되고 16명이 32명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각각의 한 명씩만 소개를 해도 1년이 지났을 때 몇 명? 4,096명. 이거에 반만 소개를 한다고 해도 이 일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산화의 플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유산화에서 주는 보너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 사람 돈을 벌게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소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고요. 어떤 골드 이상의 직급자들이 받아가는 리더십 보너스, 맥스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추가 BC를 꽉꽉 차게 맥스를 시키면 가져가는 보너스들, 또 엘리트 보너스,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보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너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함께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세요. 받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 이 그림이 내 거가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도 엘리트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제가 가장 받고 싶은 게 엘리트 보너스였는데 그걸 다 이루었어요. 유산화에서 주는 어쨌든 내가 유산화를 하면 주는 혜택은 다 가져가야죠. 예, 여러분들께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을 엄마 집에 맡기고 내려가는 사진이에요. 그때 아이들의 짐을 싣고 이제 돈도 없으니까 이제 순천에 있는 제 남동생이 용달차 끌고 와가지고 애들의 짐을 싣고 이렇게 순천 내려갈 때 정안유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잠깐 차를 세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왜 찍었는지 아세요? 저는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할 거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때 이 사진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그때 딱 찍어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시간 안에서 다 이루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하우스예요. 이 안에서 살았어요. 놀라요? 이 안에 사람 살아요. 살 수 있더라고요. 상황에 닥치면.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예쁜 집으로 지어냈고 지금은 이제 이 집을 이렇게 세 주고 앞에 아파트로 다시 나오게 됐어요. 또다시 4년이 흘렀으니까. 저희 신랑이 제가 원했던 차 다 사줬잖아요. 저도 현금으로 사줬어요. 이제는 제 능력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파출부하고 이렇게 일했던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전 세계 탑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건 이제 싱가포르 컨벤션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강의를 했던 사진이고요.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천에 애들을 놓고 제가 왔다 갔다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불나방 같은 거 쫓지 말라고. 아빠가 순천에서 포장마차 차려준다 그랬어요. 제가 포장마차 8년 했으면 이 모습일까요?
유산하기 참 잘했죠. 저희 엄마 아빠가 유산하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내 딸이 유산하기 참 잘했다라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우리 잘생긴 아들, 예, 제가 사랑하는 아들. 저희가 이게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딱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갔다 왔으니까. 코로나는 감사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냥 타이밍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유럽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급으로 갔어요. 주급으로. 여행 뭐 런던 파리 뭐 엄청나더라고. 유로화 그냥 한번 뭐 식사 하나에도 한 명당 6만 원씩의 식사 가장 저렴한 것도 이렇게 멘탈이 바닥이었고 알코올홀릭자인 저희 신랑이 사탕 빨고 저랑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참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예,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정말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늘 이 순간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대요. 엄마가 그 시간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다라는 게 아이들 자체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는데 고2 아들이요. 옛날엔 유산을 얘기 안 하더니 엄마 나도 20살이면 유산해볼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처음부터 어떤 큰 기회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기회가 위대한 업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정말 이 작은 소비 하나 바꿔서 내가 경험을 했던 게 이렇게 큰 업적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죠.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거,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 저 아까 보셨죠?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무식하고 용감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은요, 용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산하라는 이 기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유산하는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업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멋진 꽃길만 걷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